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그 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그 슬퍼. 여러분, 이 노래는 저의 구독자 구대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81년도 전두환 독재 정권 때 나온 노래인데, 그때 이제 그 학생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가입을 하면은 그 군대에 끌려가면은 그 청춘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는 후문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20대에 뭘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청춘에 또 그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30대가 되면 또 30대 대로 또 아픔과 고통이 있고, 40대는 40대대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럼 그 고통과 어떻게 내가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고통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걸 이렇게 친구처럼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1편에 이어가지고 2편, 자, 명리학과 주역, 또 그리고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댓글에 당신의 얘기를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적혀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혹은, 맞거나 틀리거나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사주다 배우다가 왜 그만뒀냐 하면은 그 선생님 말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나한테 스승이 아니겠다 싶으면 또 다른 책을 찾던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면은 이렇게 좀 맞는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이 제일 맞냐 하면은 가장 입체적으로 보는 책 있죠. 뭔가 입체적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사물을 좀 더 넓게 보는 책 있죠. 뭐 똑같은 현상이라도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어떤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의 책들이 저랑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사물을 좀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입체적으로 보려고 저는 노력하죠. 자, 사주팔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요. 사주는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목화토 금수 5개가 있어요. 목화토 금수. 자, 사주는 연, 월, 일, 시. 그래서 위에 4개, 밑에 4개예요. 그러면 8개죠, 그죠? 8개가 그게 팔기둥이에요. 팔기둥인데 위에 갑을 병장 그거는 천간이라고 해요. 하늘 천자. 그러니까 하늘에 그 기운을 받는다는 거고, 밑에 4개 있죠. 밑에 4개는 뭐라 하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지지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맞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땅의 기운을 받는 어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4개, 밑에 4개. 그러면은 연, 월, 일, 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그 태어난 일 있죠. 날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본간이라고 해요. 그걸 중심으로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잘 조합이 되었나,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위에 4개, 밑에 4개라고 했죠. 그 8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나? 그게 조합이 아름다울수록 평온한 삶을 살고 그게 이게 파괴되거나 뭐 이렇게 단절되었을 때 좀 힘든 파란이 많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명리학의 원칙에 의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장미꽃으로 태어났어요. 봉봉 언니가 장미꽃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장미꽃에 가장 장미는 언제 태어나나요? 4, 5월. 특히 5월에 최고의 장미가 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장미꽃인데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사주겠어요? 최고의 좋은 사주예요. 근데 나는 꽃은 장미꽃인데 내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 계절을 좀 잊어버렸으니까 꽃을 못 피울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3월에 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죠? 4월에 피어났으면 5월보다는 꽃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장미꽃이 아주 추운 12월에 태어났어요. 12월 1, 2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꽃이 피겠어요? 사기 트겠어요? 안 트겠죠. 그죠? 최악의 사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장미꽃이 12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 주변을 딱 보니까 자, 12월에 태어났는데 온실 속에 태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실 온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그 장미꽃을 가장 최상으로 피울 수 있는 그 온도와 그 환경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은? 맹 5월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장미꽃은 보다는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태어나도. 1, 2월에 태어나도. 그런데 내가 장미꽃으로 태어났는데 5월에 태어나지도 않고 1, 2월 달, 12월 달에 태어났고 주변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온실도 없어요. 온실도 없고 온도도 적정한 온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장미꽃인데 12월에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들판에 벌판에 꽃으로 피어났다는 거예요. 뭐 하단에 이렇게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고달프겠죠, 그죠?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겠죠. 이 사람은 정말 괜찮게 살기보다는 사는 거는 고사하고 생존에 문제가 걸렸겠죠, 그죠? 걸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4개, 밑에 4개가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화, 토, 금, 수가 있어요. 그럼 목은 나무, 금 알죠? 금, 토, 흙, 또 목화, 하, 불, 그 다음에 수, 물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미꽃으로 태어났는데 5월에 태어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햇볕이 남양으로 다 내리쬐가 있고, 그죠?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뭐 밑에 거름도 있고, 이런 뭐예요? A급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8개를. 8개를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너는 앞으로 평온할 거다, 너는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주가 이제 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급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 내 본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 환경이 이제 열악할수록 이제 B급, C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뭐 단명하니 아니면 뭐 얘는 평생 파란과 고통으로 살아간다, 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명리학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칙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 점술가한테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야 너는 목인데, 뭐 예를 들면 궁합을 이렇게 딱 맞잖아요. 궁합을 딱 보러 가면은, 너는 나무네, 이 여자는 금이야, 금은 도끼니까 너를 쳐버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그 나무가 크게 따라갖고, 이 남자 나무가 아주 크잖아요. 아주 크고 굳건한 나무라면 여자가 그 큰 나무를 벨 만큼 더 세야 되는데 세지 않고 쇠톱인 거예요. 작은 연필 깎는 칼인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금이 안 돼. 넌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집구석 파탄 아니면 너 생명이 이태로울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가 또 목이라고 해요. 나무라고 해요. 나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자가 물이에요. 그럼 이 여자 진짜 니하고 천생연분이다. 왜 이런 분이냐 하면은 니는 나무잖아. 여자는 물이잖아. 니한테 물을 막 주니까 얼마나 좋냐. 엄마 같은 사람이다. 니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무는 나무인데 이 여자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물을 남자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무에 여러분, 그 물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그 큰 나무라면은, 큰 숲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남자가 화분에 있는 뿌리가 아주 약한 작은 화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태평양 한바다예요. 그러면 그 물에 여린 그 나무가 살아나겠어요? 그 풀이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측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불이에요. 불 하자 아시죠? 불인데 남자가, 물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이,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남자가 물이잖아. 물로 치면은 불이 꺼지잖아. 너 인생 고달플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아주 큰 불이에요. 아주 큰 불이만 펄펄 1년 12달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펄펄 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면은 물이 나쁜 게 아니고 물이 많은 남자가 와서 그 불을 좀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주팔자는 중령의 도에 가깝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은 나무 가지치기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 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고 나를 상생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 이제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충령에 대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목이잖아요. 목인데 물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금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목이 숲이 너무 많고 가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자가 좀 가지치기를 좀 해주면 되고, 내가 나무인데 물이 너무 없어갖고 말라 삐뚤어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물이 좀 있는 여자가 좋겠죠. 그죠? 그런데 또 내가 나무인데 흙이 없어갖고 이 뿌리가 막 튀어나올라 하는 거예요. 이 땅 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를 가진 여자가 맞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주팔자나 모든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청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무조건 뭐 안 된다, 뭐 큰일 난다 이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 손님 중에 아가씨 한 명 있다고 와가지고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구슬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 보러 갔더니면 귀신이 자기한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왔냐고 물으니까, 점집에 갔더니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아버지랑 안 맞으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 네가 이태롭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얻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고 자주 못 가보니까 아픈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인가 사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그 점술가 말에다가 자기 운명을 맡기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또 이제 그 구슬도 이제 해줘야지만 아버지 영혼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엉터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여기 와서 방을 얻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구술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 된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답도 없다 싶은 거예요. 야, 이런 애하고 말하는 거 시간 아깝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꾸 안 해버렸죠. 대꾸 안 하고. 그게 어지간하면 제가 들어주는데 그게 그 기본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끔씩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점집에 가갖고 돈을 몇 푼 주면서 내가 언제 좋아지겠어요? 뭐 하면 잘 되겠어요?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걸 왜 거기서 묻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맞잖아. 그럼 점집에서 당신은 지금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돼. 그러면 그럴 형편이 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거기에 가봤자 돈밖에 안 버리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내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게 더 현명하고 내가 어떻게 더 그런 거 깊이 고민을 하면은 진짜 뭐 다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내렸을 때 그냥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결국 물어봐갖고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돈이 아주 많고 부자들은 또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다 잘 돼요. 왜 잘 되겠어요? 그 사람 원래 또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잘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잘 되는 거고 잘 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 가서 봐가지고 좋아질 건 없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내 스스로 그 상황 자체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답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돈을 뭐 구슬하고 뭘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장가를 못 갔어요? 왜 그래 못했어요? 사랑했는데 왜 헤어졌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보니까 너무 안 좋다 해갖고 헤어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보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자기 말 한마디에 남의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게 사주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기는 제가 딱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제가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책을 막 찾다 보니까 어느 책 한 권에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그 책을 만났죠. 그 책을 만난 거. 그 책에 선생님이 딱 읽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충령에 더 있죠. 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의 어떤 그걸 이제 이렇게 책으로 잘 표현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이 한 그릇 있잖아요. 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과 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이 이렇게 다 골고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찬이 골고루 우리가 5대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사주라면 A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찬이 없는 단백질이 없는 식단이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그 단백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단백질을 구해갖고 거기 넣으면은 그 영양소, 5대 영양소가 딱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 책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점술이라는 게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주가 아주 나쁘면은 잘 못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주가 나쁜데도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데도 못 돼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은 어떤 운명론에 있지만은 그 자기의 어떤 선택의 의지, 그 다음에 신념의 의지,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의 결과, 그런 거 따라가고 어느 정도 많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 기륭하복을 점친다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단지 이제 그 좋은 부분만 취한다면은 좀 욕심이 가할 때 제 걸 이렇게 보잖아요. 제 스스로 제가 보면서 나는 그냥 근데 진짜 이상하죠. 그 사주 8기덕을 보면은 저 성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나오는 거예요. 뭐 잘 웃고 즐겁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뭐 욕심이 없고 그런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진짜 또 믿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 운명론에 의해서 이제 그 욕심을 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서양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나 어떻게 근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서양 사상에서 그 운명론이 뭔가요? 그 염세주의 철학이잖아요. 염세주의, 소펜하우의 염세주의 철학이라는 거죠. 염세주의 철학 뭐예요?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뭐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세기에 넘어오면서 그 개인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판을 쳐요. 그러면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을 가장 극대화하는 어떤 사상이에요. 그 사상에 젖으면서 그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그게 개인의 뭐 평등 그런 것들이 가장 최고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그 공리주의 개인의 행복, 개인의 그 자유, 뭐 개인의 평등, 그 행복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안이하게 산다는 거죠. 안이하게 더 이상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나면은 더 이상 자기가 그 자신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혁명이 없다는 거죠. 혁명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상이 니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은 여러분, 니체는 철학자이기보다 혁명가예요. 혁명가. 끊임없이 자기 그 이치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혁명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니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사에 살았지만은 근대를 거부한 혁명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니체 사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양의 사상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음양오행 그거는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사주팔자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속에 속해 있는 내 삶의 어떤 좋든 나쁘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순행하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염세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술로서 보지 말고 거기에 쭉 받아들이면서 내가 거기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동양 사상이에요. 그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의 개를 빼고 뭐 이렇게 빼잖아.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겨울에 씨 뿌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 우리가 다 알듯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선에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가지고 그거를 나의 행복으로 뭐 그런 길흉하복으로 보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맞죠?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개인 스스로 거기에서 끊임없이 자기 반대 극복을 해야지만 하면은 그 운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렇게 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 돼갖고 뭐 꿈을 꾸면은 어릴 때 꿈이랑 틀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자 장관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겠어요? 안 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 다 아니까. 맞잖아요. 내가 떡볶이 집을 해서 뭐
큰 떡볶이 가게를 열리겠다. 그런 꿈은 꿀 수 있겠죠.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은 꾸겠지만 항상 꿈은 안 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별 노력도 없이 내가 그냥 속해 있는 내 그 환경에서 별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들을 어떤 운명이나 숙명론으로 다 전가시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주팔자 운명론은 어떤 자연에 큰 욕심 없는 자연에 순행하는 어떤 그런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끊임없이 자기 변화, 자기 극복,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뭐가 웃기냐 하면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요건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데, 뭐, 궁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궁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친구들도 같은 여자끼리인데도 좀 궁합이 좋으면 잘 안 싸워요.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궁합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맛배기로 재미로 보는 거지, 내가 정말 좋아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점술가한테 갔으니까 넌 이 사람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판을 깨버린다. 그건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정말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아냐 하면 육감적으로 느껴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궁합은 각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사람 둘이가 합쳐졌을 때 서로 좀 더 각자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할 때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업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은 궁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약간 운명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욕심은 반드시 버려야지만 또 복도 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최고 길었네요. 30분 채울까요? 27분. 제가 이게 뭐 무슨 원고를 써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즉석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것도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들쑥날쑥하기는 들쑥날쑥한데, 하여튼 그 서양 사상이랑 동양 사상이랑 결국에 끝에 가면 똑같다는 거죠. 결국 똑같아요.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냐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 행동 양식이나 약간 의식이 약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래 본질 있죠. 인간의 본질, 본성은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상이 그렇게 진취적이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진취적인 거에서 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인 걸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동양 사상이 좀 정적이고 좀 무겁고 뭐 좀 이렇게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고요하다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좀 더 성취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거는 서양 사상으로 또 올라가려는 그 핵이 본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국 중령이라는 거죠. 결국 중령에 도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 가장 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 않는 그 중령의 삶이 있죠. 그게 어쩌면 가장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중령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큰 나무에 매달린 한잎 그 나뭇잎이고 뭐 하나의 꽃이고 또 하나의 풀이고 또 뭐 하나의 사막의 모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본분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결코 염세주의나 그 허무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의 꽃, 하나의 한 포기의 풀, 그 미약한 모래, 또 뭐 먼지 이런 것들이 그 세상에 다 있어줄 때, 다 제자리에 있어줄 때, 세상은 지금처럼 존재하기 때문이죠.
괜찮았나요? 아, 진짜. 46, 47, 49, 50, 3, 4, 5, 6, 7, 8, 9, 30. 감사합니다.